네, 취업엔 2부는 2014 채용시장 트렌드를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취업엔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2014 취업시장 트렌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부에서는요, 인적성 검사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네.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전창현 대표님 그리고 인 컨설팅의 이정원 대표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적성 검사가 정말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뭐 답이 있다기보다는 기업의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네, 대표님. 맞습니다. 인적성 하면 사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네. 인적성 검사의 대표는 바로 사트입니다. 지난주에 삼성에서 사트에 대한 직무적성 검사 실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사트는 종합적, 논리적 사고를 측정하는 문항을 대폭 확대해서 네. 창의력이 우수한 우수 인재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식과 암기력 중심에서 논리적 중심으로 개편해서 단순 암기가 아닌 오랜 기간 동안 독서와 경험을 한 우수한 인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만들고 또한 인문학적 지식, 역사와 관련된 문항을 확대해서 우수 인재가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또 이렇게 따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에서 볼 때 학생들은 갑자기 바뀐 유형에 당황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상반기 공채가 한 2달, 3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대비해서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시험 유형이 바뀌면 당황해서 준비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은 오히려 취업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정원 대표님은 어떠세요? 면접도 많이 바뀌고 있죠. 네.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 서류 중심의 채용 방식을 탈피해서 현재는 직접 인사 담당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는 뭐 파워블로와 같이 해당 분야 전문가 1대1 방식의 채용 등 열린 방식의 채용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보다는 직무 전문성에 중점을 두는 변화가 예고되었기 때문에 더욱 면접의 강화가 될 거라고 이제 더 강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자의 열정이라든가 패기, 도전 정신, 그리고 여전히 팀워크를 중시하고 있는 뭐 소통 정신이라든가 인성 등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면접은 기업의 인재상이라든가 직무 적합성을 토대로 포지션에 딱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면접으로 진행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고민을 또 해결해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두 분 오늘 제대로 해결해 주셔야 네, 됩니다. 잘하셨어요. 네, 예. 구직자들 어떤 궁금증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적성 검사가 가장 저에게 어려운데요. 학원도 많이 생기고 뭐 문제집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더 어렵게 바꿔서 진짜 똑똑한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진짜 똑똑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은 취직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막혀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인적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또 바뀐다고 했는데 무조건 그거 예전 거를과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더 새롭게 변하는 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가서 뭐 어디서 모범 답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정보를 있다면 좀 주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학생들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 전창현 대표님도 답답해 하시는데 네. 뭐 당장 뭐 적용은 아직 안 되겠지만은 이 삼성 적성 검사 변하는 거 이거 좀 정말 고민이에요. 네,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삼성 직무적성 검사가 작년부터 좀 소폭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한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삼성의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다른 기업과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우수 학생을 뺏긴다 이러해서 삼성에서 학생을 또 쓸어 담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직무적성 검사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트는 기존에 연간 2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응시할 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학원도 많이 생기고 이에 따른 도서도 많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개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겠지만 철저히 준비된 사람만이 취업이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1년에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지 않는 요즘 많은 학생들이 독서량을 위해서 논리적인 글과 많은 준비들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직무적성 검사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 지금부터 꾸준하게 인문학을 비롯한 한국사 이런 책들을 읽어나가야 하며 3, 4학년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책을 읽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좋은 글, 이런 완벽한 글들을 꾸준하게 읽어서 그거를 분석하는 논리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한 학생이 인적성 검사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이다 말을 했어요. 당분간은 좀 유보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그 말은 언젠가는 또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비를 일단은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선 대표 유형인 사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사트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실시가 되어 왔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형을 좀 바꾸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유형을 좀 바뀌면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기존의 단순 암기식의 그런 문제보다는 종합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측정해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려 하기 때문에 단순 어휘나 이런 단순 동의어, 반의어 문제보다는 좀 더 복잡한 사고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리 영역에서는 1차 방정식이나 이런 소금물 문제와 같은 문제는 좀 더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단순 문제가 감소함에 따라서 자료 해석을 하는 정보 이해 문제, 그리고 논증 문제, 추리 문제 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논증 문제 같은 경우는 직무적성 검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논리력과 이해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대비한다면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인적성 검사라는 게 실은 뭐 모범 답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혜 씨. 네. 그렇죠? 예. 자,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정보를 얻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출제 경향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기업에서 오면은 논리력과 이해력을 가진 학생을 뽑고자 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저도 대기업에서 채용 경험이 있는데 학생을 뽑고 나면은 기본적인 맞춤법도 잘 모르고 기본적인 일반 상식도 전무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사원들이 선발되고 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일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준비된 사람을 뽑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는 기업에서 실시하는 채용 설명회와 같은 리크루팅에 반드시 참여해서 그 회사 담당자에게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금년도 채용 실시에 대한 정확한 이슈 사항들을 분석해서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정보보다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에 직접 인사 담당자와 직접 만나서 정보를 얻는 이런 1대1 대면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적성 검사 대비에 대해서 전상현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면접이란 게 부담감이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네. 정말 더 간절해질 때거든요. 맞아요. 서류도 통과를 했고, 인적성도 통과를 했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드는 때입니다. 자, 면접에 대한 구직자들의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면접 잘 보는 방법이 있다면 이정훈 대표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취업에 이제 모든 과정이 다 어렵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제 면접인데요. 네. 특히 표현이 어렵고 면접이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면접이 이제 조금 더 강화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한 부담이 이제 구직자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좌절감이라던가 혹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갖게 네.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면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외워온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어필해야 하는데 구직자들이 참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또 그 의도를 파악한 후에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에 가장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표현력이라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이야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여기서 이야기의 내용에 맞는 뭐 얼굴 표정이라던가 제스처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갔던 한 공사에서의 면접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이 인성 면접에서 자연스러운 이제 분위기를 좀 많이 유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행동이 이제 다 로봇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외운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외우면서 하고 나니까 면접관이 나가자마자 모두들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저런 것들은 어디서 배운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 친구는 컨설팅만 받았나 보다. 답변도 특이한 것도 아니고 경쟁력도 없고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좀 자연스럽게 정말 본인의 모습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스처까지 외워온다면, 이건 좀 곤란할 네. 것 같습니다. 너무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자, 말을 잘하는 게 면접에서는 또 그야말로 중요한데, 말을 하다가 멈칫멈칫거리면, 저 지원자 좀 불안한데? 저 같아도 좀 그런 생각 들 것 같거든요. 첫인상이 일단 안 좋겠죠? 첫인상도 중요하고요. 네. 또 첫인상과 더불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가도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실제 이제 지난 해에 한 스피치 과정을 통해서 몇몇 친구들의 이제 실제 면접 과정 중에 면접을 갔다 온 친구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예.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친구가 이 면접에 가게 되면 이 직무랑 맞지 않는 좀 여린 모습이라던가 혹은 뭐 리서치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이게 매력 있게 다가오는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돌하게 표현되는 것들을 조금 리서치 회사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의 언급을 통해서 교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했는데 단순히 면접이라는 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토대로 플러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좀 느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스토리를 어떻게 어필하고 설득해야 하는지 이게 결국은 좀 어떻게 포장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찾고 싶다,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네, 사실 요즘 이제 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이라던가 진급자 교육을 할 때도 여전히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점 찾기입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지 강점이 무엇인지는 사실 다른 누구도 답변해 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네,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조차 좀 누군가가 답을 찾아주기를 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매주 나오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알려줄 수 있지만 그 밥은 본인 스스로가 먹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내 자신의 생각과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뭐 기업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무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직무라던가 기업이 단순하게 내가 맞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기업이라던가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내 평소의 행동이라던가 내 대학교 생활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할 때 나의 모습 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에 자신감을 보이고 잘하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점이라는 것을 몇 가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강점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라던가 또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하고 있고 그 행동들이 결국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은 본인의 역량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강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이 쭉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 재능들에 관련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결국 기술로 보여줄 수 있는 실무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행동을 살펴보시고 분석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력을 갖춘 강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면접관을 가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발견을 통해서 타인과의 경쟁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긴장하지 않고 자신만의 강점을 잘 어필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대표님, 2014년 그 면접 전략 깔끔하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이제 나를 탐색하라입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2014년의 채용 기준은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2, 3년을 한우물을 판 사람은 못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찍 자신의 진로를 정한 후에 기업 맞춤형 스펙, 그러니까 실무 경험을 쌓는 것에 조금 더 취업에 유리하고 본인도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 스킬의 강화입니다. 다양한 방법의 소통의 방법들이 열려져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요즘 이제 구직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방법들을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내가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팀워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관련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과 독립성을 좀 잘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롯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해외 봉사를 해서 뭐 봉사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출장을 갈 수 있는 인재, 그러니까 업무와 외국어 능력들을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된 책임감과 그리고 일을 스스로 주도해서 해낼 수 있는 독립성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2014년 취업시장 트렌드, 인적성 검사와 면접까지 2부에 걸쳐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전창현 대표님과 이정은 대표님께 이 성공 취업을 위한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힘나는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항상 꿈을 꾸면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힘들지만 끝까지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정은 대표님. 네, 면접은 결국 내실 플러스 포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잘 점검해 보시고 표현하는 연습들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2014 취업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는 특집 시간 마련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자, 1부에도 두 분이 나오셨고 2부에 나오신 두 분까지 합쳐서 네 분 정말 F4 못지않은 아주 멋진 전문가의 꼼꼼한 분석과 조언 들어봤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자, 2부 함께해 주신 SH 미래인재연구소 전창현 대표님,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